누군가는 막연한 불안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는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해는 많은 분들에게 단순히 달력만 넘어가는 해가 아니라 삶의 궤적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소띠를 가진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건 어쩌면 마음 한편에서 이미 무언가 움직이는 기운을 감지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6년이라는 해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왜 소띠에게만 특별히 강한 파동이 오는지, 어떤 분은 급상승하고 어떤 분은 뜻밖의 타격을 받게 되는지 그 배경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하는데 이 해는 불의 성질이 위아래로 겹쳐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도 뜨겁고 땅도 뜨겁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과열되고 드러나며 빠르게 번지는 성질을 띠게 되는 시기입니다. 평소 같으면 숨겨졌을 감정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눈에 안 보이던 관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제나 사회 구조에도 열기가 심하게 붙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 해가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이 위험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체를 깨고 새로운 방향을 여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쇠를 녹이고 모양을 바꾸는 과정은 반드시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처럼 변화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열기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쪽으로 흘려보내느냐가 한 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죠. 이제 소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소는 기본적으로 흙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흙은 불을 만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한쪽으론 바짝 말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다른 한쪽으론 단단하게 굳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소띠가 올해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 흐름이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먼저 1949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몸을 아껴야 복이 들어온다는 흐름을 맞게 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사셨으니 2026년은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적인 안정을 다질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기운이 강한 해라서 심장이나 혈압 같은 부분이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고 수면의 질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굳이 큰 일을 벌이기보다는 생활의 패턴을 편안하게 유지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는 편이 훨씬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오히려 움직임을 줄일수록 길이 열리는 것이 올해 이 연령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 분들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2019년부터 조금씩 쌓여온 여러 고민들이 2026년 들어 한꺼번에 결론을 내라고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고민했을 문제도 올해는 불의 성질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큰 결정을 급하게 내려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당장 해결 가능한 것부터 마무리하는 방식이 올해의 흐름과 훨씬 잘 맞습니다. 특히 지인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3년생은 도약의 신호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병오년의 강한 에너지가 그동안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기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 에너지는 좋은 쪽으로도 불안정한 쪽으로도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판단을 멀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만 골라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소통할 때 서두르거나 말투가 조금만 날카로워져도 작은 갈등이 크게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85년생은 2026년에 가장 강한 상승운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올해 들어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새로운 제안이 연달아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욕심을 내서 여러 갈래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 중반부터 기운이 분산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회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골라서 그 흐름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가장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1997년생에게 2026년은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래 배운 것과 경험한 것, 만난 사람들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굉장히 큰 자산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불의 기운이 젊은 층에게 들어오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빠른 결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쉬운데 올해는 그런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갈수록 오히려 길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쌓는 일은 오래 하면 뛰어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운이 뜨거워지는 해에는 평소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이나 행동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곤 합니다. 2026년은 작은 오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평소 문제없던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병오년의 불이 감정의 온도를 높여서 사소한 파동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 역시 과장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상치 못한 감정 소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인간관계가 활발한 소띠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평소 조심성 있는 사람도 올해는 자신도 모르게 표현이 강해지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6년을 잘 보내려면 말을 아끼는 것보다 표현의 질을 다듬는 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하거나 결론을 급하게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오년에는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사고가 그 뒤를 따라가는 흐름이 짙어서 조심할수록 문제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 역시 불의 성질을 따라 움직입니다. 불은 속도가 빠르고 기복이 커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돈이나 대박처럼 보이는 기회가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단기적인 유혹에 휘둘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쪽이 훨씬 유리한 해입니다. 특히 소띠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해에 강한 성과를 내곤 하니까요. 겉보기엔 느린 선택처럼 보이더라도 올해는 안정이 곧 상승의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지출이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튀어나오는 일도 늘 수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병오년의 기운이 만들어내는 흔한 현상이라 너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계획적인 소비나 즉흥적인 투자는 올해 특히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 최소 한 번 이상 점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른 해일수록 속도를 늦추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건강 흐름을 보면 불의 기운은 체온과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을 때 몸이 곧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식욕이 갑자기 늘거나 반대로 들쭉날쭉해질 수도 있어서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특히 소띠는 책임감이 강해서 스스로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무리할수록 기운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병오년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과 감정이 불쑥 드러나는 해라. 평소 감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분들도 이 시기엔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생각보다 큰 파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불이 흙을 흔들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미리 확보하거나 일정을 적절히 비워두는 것이 마음 관리와 운 흐름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26년을 잘 보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운이 뜨거운 해일수록 차갑게 판단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해일수록 완급을 조절하며 불이 강해질수록 마음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소띠가 원래 가진 성실함과 한번 마음먹으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기질은 병오년에 매우 강한 장점으로 작용하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올해의 불길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 궤도를 바꾸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같은 소띠인데도 나이에 따라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단순한 띠 운세가 아니라 개인의 기운이 쌓여온 방식이 매년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마치 물건을 쌓아 올린 층수처럼 한 해 한 해 축적되면서 특정 시점에서 크게 변하거나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단단하게 굳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시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기운은 이 층들을 한꺼번에 흔들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949년에 태어난 분들은 인생 후반부로 들어선 만큼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안정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올해의 불기운은 체력이나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평소보다 무리한 움직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 간의 소통이나 정서적인 교류는 올해 특히 따뜻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몇 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확장보다 조용한 일상 유지가 기운을 지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1961년에 태어난 분들은 변화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처럼 선택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이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감각이 올라와서 결정을 재촉할 수 있는데 병오년의 불은 판단을 빨라 보이게 만들지만 그만큼 실수의 가능성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길게 잡고 서두르지 않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며 작은 일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운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탁은 올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1973년생 소띠의 경우 올해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일들이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기회가 눈앞에 등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흐름은 병오년의 불기운과 아주 잘 맞는 성질입니다. 다만 흐름이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이면 감정이 먼저 치고 나가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회가 손에서 흘러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이 강하게 들어와서 삶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니 열린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985년생은 5연령대 중 가장 강한 상승 중심의 운을 맞이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열기는 실력을 밖으로 끌어내 보여주는 성질이 있어서 이 시기에는 본인이 해온 노력들이 평가받거나 한 단계 위에 제한을 받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욕심 또한 커지는데 여러 갈래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 집중력이 분산되어서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회 중 단 하나를 가장 크게 키우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중반부터 흐름이 급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1997년생에게 2026년은 본격적인 기반 구축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후반에 접어들면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 하지만 병오년의 구조를 보면 올해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만의 실력을 단단하게 쌓는 방식이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만드는 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쌓는 기술과 경험, 인간관계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눈에 띄는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이 시기를 절대로 가볍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불기운은 젊은 층에게 빠른 유혹을 던지기 때문에 특히 충동적인 선택만 피하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띠의 나이대별 기본 흐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뜨거운 병오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조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행동이 운의 흐름을 크게 흔드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오히려 병오년의 불기운을 기회로 바꿔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이 강한 해에는 감정과 행과 행동이 평소보다 앞서 나가고 조그만 자극에도 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완급 조절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작은 말 한마디도 상대에게 크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통이 중요한 시기엔 차분한 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달아올랐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감정의 불씨도 금방 커지기 때문에 잠깐의 멈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곤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병오년을 안전하게 그리고 기회로 바꾸며 지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술적 방법이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생활 방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불기운이 강한 해엔 물과 흙의 요소가 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서 올해는 이 두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오년의 거센 열기를 흙의 기운을 가진 소띠가 온전히 받아내려면 먼저 균형을 잡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이 거창한 비밀 같은 건 아니며 오히려 일상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운이란 게 큰 행동보다 작은 반복에서 쌓이니까요. 올해는 물과 관련된 요소가 특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은 불기운을 조금씩 식히고 흐름을 느긋하게 만들어서 소띠가 가진 단단함을 지켜주는 작용을 하며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마시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실내 습도를 적절히 맞추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부드럽게 변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의 정리 역시 병오년엔 강력한 비방 역할을 합니다. 쌓아둔 물건은 기운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는데 불기운이 강한 해엔 이런 어지러움이 빠르게 증폭되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늘어나는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의 한 공간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의외로 큰 효과를 주는데, 특히 잘 쓰지 않는 방이나 창고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을 비우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게 되며, 이는 단순한 청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운의 흐름 자체가 정돈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은, 불의 해일수록 지나치게 밝은 색이나 자극적인 분위기의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면 감정이 더 들뜨거나 마음이 급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러한 흐름은 소띠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차분한 색을 몸 가까이에 두는 습관이 올해를 안정적으로 버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검정이나 남색, 회색처럼 안정적인 색채는 흙의 기운을 단단히 잡아주고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힘을 가집니다. 단순히 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곤 합니다. 병오년은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서 확실한 판단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마음이 들떠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흐름에 휩쓸리면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결정하지 않고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운의 과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른 해일수록 한 걸음 느린 사람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 하나를 더 짚어보면, 병오년은 자극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쉬운 만큼 오래된 관계나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갑작스럽게 터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사소한 문제라도 미리 조정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해결을 미루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더 큰 형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은 불기운을 만나면 금방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올해는 감정 관리가 곧 운 관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기운은 일과 재물에서도 진폭을 크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은 나쁜 징조라기보다 변화의 신호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일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사람이 떠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올 때 겁을 먹기보다는 이 시기가 정리를 요구하는 흐름이라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은 늘 혼란을 동반하니까요. 변화는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소띠는 본래 신뢰와 책임감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져서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병오년처럼 기운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이 성향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책임을 떠안으면 기운이 쇠약해지고 금방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는 과한 의무감보다는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유지해야 하는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짐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선택만으로도 기운이 크게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올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평소보다 조금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오년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해라서 좋은 인연은 빠르게 빛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는 초반부터 불편한 조짐이 눈에 띌 수 있어서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감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첫 인상이나 첫 대화에서 느끼는 위화감은 올해만큼은 반드시 귀담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과열되는 시기에는 본능적인 직감이 의외로 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띠는 올해 정리와 구축이라는 흐름이 함께 들어오는 특성이 있어서 누군가와의 관계든 일의 구조든 확실하게 손보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들이 연이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가장 필요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래 정리한 것들이 다음 2년에서 3년 동안 자리를 잡는데 큰 밑바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무너져야 하고 남을 건 남아야 하는 해입니다. 이제 병 5년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한 마지막 조언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조심이 아니라 올해 기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안내에 해당합니다. 불의 해에는 감정의 속도보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순간적인 감정이 판단을 잠식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피하려면 평소보다 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확실히 가져가느니 좋습니다. 오늘의 감정과 오늘의 생각을 정리해두면 기운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병5년을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올해의 기운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의 해에는 작은 자극에도 기운이 요동치기 쉬워서 감정이나 일이 특정 순간에 급격히 커지곤 하는데, 이런 흐름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마무리를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거나 짤막한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불기운이 만들어내는 충동적인 판단이 줄어들면서 다음 날의 기운이 한층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기운은 때때로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 잠깐 멈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정의 속도를 늦추면 급한 불씨가 자연스럽게 식고 그 사이에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런 멈춤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다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흐름을 조정하는 매우 뛰어난 방법입니다. 특히 올해 소티는 이 잠시 멈춤을 습관처럼 가져가면 기운의 진동이 크게 줄어들고 불필요한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집안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도 병 5년의 효과가 큰 방식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열기가 더 쉽게 올라오고 기운의 흐름이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마음이 불필요하게 들떠 보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반면 정리된 공간은 흙의 기운과 잘 맞아서 몸과 마음의 온도를 적절하게 낮춰주고 하루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쓰지 않는 물건이나 오래 방치된 물건을 비우면 기운이 의외로 빠르게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요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물은 불기운을 부드럽게 식히는 역할을 해서 병 5년의 과열된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컵에 물을 일정하게 채워두거나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며, 심지어 규칙적인 수분 섭취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물을 가까이 두는 습관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이죠. 색채 활용 또한 매우 실용적인 대응책입니다. 병 5년에는 밝고 자극적인 색을 과하게 사용하면 마음이 더 들뜨거나 판단이 급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을 몸 가까이에 두면 기운의 파동이 잦아들게 됩니다. 검정이나 짙은 파랑, 은은한 회색 같은 색은 불기운을 눌러주면서 소띠가 가진 흙의 성질을 다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옷차림이나 소지품 선택에서 이런 색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면 하루의 흐름 자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올해는 곧 비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병 5년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표현은 상대가 예상보다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작은 뉘앙스가 크게 증폭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스러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배려의 말투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데, 갈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가 새로운 번거로움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 점만 신경 써도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 대부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말투가 운의 일부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압축해보면 병오년의 기운은 강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기회의 문도 크게 열려 있습니다. 불이 강할수록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오래된 흐름이 끊기며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많아지는데, 소띠는 원래 인내심이 강하고 현실적인 힘이 탄탄해서 이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는 능력을 갖춘 띠입니다.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고 정리와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 병오년의 불길은 자기 편이 되어 가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흘러가는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흐름 자체를 읽고 따라가는 쪽이 훨씬 큰 복을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오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불이 세질수록 마음을 낮추고 감정의 폭을 줄여야 하는데, 이 감정 조절은 단순히 스스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병오년의 과열된 흐름은 금방 잦아듭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 하기보다 덜 하려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의 기운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무서운 해가 아니라 변화의 문이 크게 열리는 시기이니, 이 흐름을 잘 읽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손에 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한 해를 조금이라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띠들의 흐름과 병오년의 또 다른 숨겨진 기운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더 정확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